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몸부림치며 울며 떠난 사람아, 저 달이 밝혀주는 이 창가에서 이 밤도 너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노래 부른다. 바람결에 너의 소식 전해 들으면 비는 마음에 달프고나 불러도 대답 없는 흘러간 사람, 차라리 잊으리라, 차라리 잊으리라. 맹세 슬퍼다. 바람결에 너의 소식 전해 들으면 행복을 비는 마음에 달프고나 불러도 대답 없이 흘러간 사랑, 차라리 잊으리라, 차라리 잊으리라. 맹세 슬퍼다.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몸부림치며 울며 떠난 사람아, 저 달이 밝혀주는 이 창가에서 이 밤도 너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노래 부른다. 이 노래는 1956년에 내가 태어나던 그 해에 크게 히트를 한 그 남인수 선생님의 추억의 소야구인데
내가 이 노래를 처음으로 참 저런 노래를 들어본 것은 내가 이제 저기 1991년도에 이제 공무원 이제 세 번째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간 데가 부산시 공무원인데, 처음에는 법무부, 두 번째는 최신청, 세 번째가 부산광역시 공무원으로 시험 쳐가지고 가니까 사하구청에 이제 발령장을 받고, 사하구 안에 보면 감천이동이라고 있거든요. 저 꼭대기 아주 빈민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사하구의 전체에서 제일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미안하지만은 하여튼 간에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태극도 본부가 그게 있고, 조철제, 조정산에 이제 그 산소가 그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대순진리를 만든 그 박한경이가 이제 거기에서 오랫동안 조철제 비서실장 좀 비슷하게 이제 하다가 이제 1969년도에 서울 중곡동으로 와서 크게 한판 차린 것이 바구당, 그 박한경이가 이제 그 조철제 밑에 있었고 그래요. 그 태극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 동네가 이제 감천이동인데, 감천이동에 이제 발령을 받아가니까 거기에 이제 위에 이제 고참 선배님들이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공무원들 이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회식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래방이 엄청 유행했었을 때예요. 지금은 뭐 노래방이 전혀 이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좀 그래도 가끔씩 손님들이 가지만은 90년대 초반에서는 노래방 붐이 엄청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이제 우리 모 선배님께서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 나이가 60쯤 됐으니까, 그때 정년퇴직하실 때가 다 됐으니까 지금 뭐 아마 뭐 한 40 몇 년이고 1991년이니까 한 30년 훨씬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그 당시에도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좀 그 당시는 내하고 이제 좀 이 노래가 안 맞아가지고 안 불렀는데,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요즘은 이제 나도 이제 또 그때 비해서 이제 30년 지났으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생각이 뭐 최근에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불러봤어요.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몸부림치며 울며 떠난 사람아, 저 달이 밝혀주는 이 창가에서 이 밤도 너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노래 부른다. 바람결에 너의 소식 전해 들으며 행복을 비는 마음 애달프구나. 불러도
차라리 잊으리라 차라리 잊으리라 맹세슬퍼다. 잘 안 불러오니까 뭐 좀 틀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네요. 이 남인수 선생님은 1918년생으로서 갑인을묘 병진정사 무호생이시고 1962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43살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일찍이 돌아가신 건데 그 당시로 봐서는 그 당시로는 이제 그 60 넘은 사람들이 좀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1918년생이면은 무호생이신데 제 이제 스승님 되는 고현범 목사님하고 나이가 동갑이세요. 고현범 목사님은 이북 사람이에요. 평양, 정확한 고향은 모르겠는데 평양인 것 같아요. 우리 고현범 목사님께서 고향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영석 교수님도 이제 고향은 이북이고 한데 그분은 1920년생이니까 2살 적으니까 우리 남인수 선생님에 비해서 또 우리 고현범 목사님하고 똑같이 1918년에 비해서 2년 적으니까 원래 104살, 우리 한국 나이로 104살이고 그래요. 그 가사가 너무너무 좋고 그 노래를 처음에 부르실 때가 1955년도, 1956년도 이 갔었을 때는 아마 남민수 선생님이 38살쯤 됐는데 그때 이제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결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어느 병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요양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작곡가가 찾아가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실 분은 남인수 선생님이 이제 불러야 이제 이 노래를 이제 이제 그 노래에도 임자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안개라고 하는 노래는 정훈이가 불러야 그 히트를 치는 거잖아요. 나 홀로 정훈이가 이 노래 불렀을 때가 20살 전이에요. 고등학생 시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 불렀거든. 그 소녀의 아주 가냘픈 그 목소리가 그 안개라고 하는 그 멜로디하고 맞다고. 자기가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대히트를 치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나. 그리고 이제 그 가슴 아프게는 남진하고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의 주인공이 있어요. 정말 그 가슴 아프게는 남진님께서 정말 잘 부르시더라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다면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제 그 남민수 선생님이 이제 그 몸을 요양하고 있으니까 노래를 부르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멜로디를 보고 몸이 이제 편찮으니까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그 노래는 부르는 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억의 소야고 이 노래는 그래서 대히트를 했습니다.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좀 한번 불러본 생각이 나고, 너무 이제 고음이 돼가지고 내한테는 좀 잘 안 맞았는데, 나도 이제 60이 조금 넘고, 이제 70살을 향해서 이제 나가니까 요즘은 좀 불러볼까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불러봅니다. 그리고 그 2절에 이제 그 가사 귀절이 좋아요. 바람결에 너의 소식 전해 들으면 그 다음 귀절이 좋더라고. 행복을 비는 마음 애달프구나. 그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 이 귀절이 얼마나 좋느냐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 그 칠성경이 생각이 나죠. 칠성경, 칠성열의 대지군, 북두거진, 중천대신, 상조금걸, 하부굴전, 조리관기, 통제금건, 대개탐남, 문곡검은, 녹전, 연정무고, 파군, 고상고, 강자미제군, 대주천재, 세인미진, 하재불멸, 하복부지, 운항정지, 내야바신, 청강소지, 주야상윤, 석거소인, 중신생, 김성기, 호도구리, 운견조의 영보장생, 상태, 허정, 육성곡생, 생하양하, 호하형하, 허신인, 괴작간행, 하보표, 천재, 극검여, 율령. 이제 타인의 이제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그 경인데, 그 행복을 비는 마음 애달프구나. 불러도 대답 없는 흘러간 사랑 차라리 잊으리라 차라리 잊으리라 맹세슬퍼다. 참 내가 불러도 너무너무 이 가사 기질이 좋아요.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 얼굴이 누구나 다 있겠죠. 저도 생각이 나네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나도 몰래 정들었어. 이 노래는 저게 저 가수가 지난주에 불렀던 그 노래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얼굴을 볼 때마다 나도 몰래 정이 들었다. 그 송인호의 짝사랑. 잡는 손을 부리치며 돌아서던 그 사람아 너를 두고 짝사랑해 내 가슴은 멍들었어. 그 2절에 보니까 2절이 어떻게 나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내 얼굴을 볼 때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나도 몰래 정들었어. 그 기절하고도 또 비슷하고 그러네요.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몸부림치며 울며 떠난 사람아, 저 달이 밝혀주는 이 창가에서 이 밤도 너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노래 부른다. 이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운동력은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사랑이야말로 이 역사가 추진되어 놓는 그 큰 그 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러브 스토리도 그 앤디 윌리엄스가 이제 불른 그 러브 스토리도 그 가사를 오늘 자세히 보니까 그 어떤 여성을 만남으로써 자기에게 이제 삶의 이제 그 목적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아무리 그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제 극복할 수가 있고 존재의 의미를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막 그런 뜻이 좀 포함된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랑의 힘이 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심금을 울리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주위에 보면은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고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이제 한 서너 군데 이제 저녁에 밥을 주더라고요. 꼭 이제 그게 그분이 식당을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제 음식 같은 거 남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이제 한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이렇게 꼭 저녁으로 매일 저녁에 이제 밥을 줘요. 고양이 밥을 줘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고양이가 고양이도 다 같은 생물이니까 이제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을 하잖아요. 다 이제 먹는 것이 있으면 또 배설되는 게 있는데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꼭 그 고양이가 똥을 우리 집 옆에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하고 바로 옆집하고 그 사이에 아주 좁은 골목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한번 초등학생 애들은 거기 그 공간에 들어갈까? 고등학생만 해도 들어가지는 못해요. 아주 좁은 아주 좁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고양이가 이제 똥을 계속 누니까 냄새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심하게 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똥을 엄청 많이 싸놨더라고. 그냥 한 몇 달 사는 거야. 그냥 작년에도 한 번 치웠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치워온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고양이들이 이제 그것을 깨끗하게 치웠는데 그분한테는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고양이를 저렇게 열심히 정성껏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 키우지 마세요.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못 하잖아요. 특히 또 이웃에 있는 분이고 우편물이 가끔 오면 내가 이제 그분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등기 우편물 오면은 저 집에 갖다 놓아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부탁도 하고 소포 같은 것도 오면 이제 그 집에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분한테 이제 말을 못 하겠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발하러 가고 오늘 이제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은 회사 일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지고 이제 토요일은 근무를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 주 5일 근무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는 좀 이제 토요일도 좀 쉬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뭐 총재님께서 신인님께서 이제 토요 강의를 하셨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굳이 밝히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도 하셨죠. 그런 거는 이제 내가 그 불교 보면은 보왕 삼매론이라고 하는 그 글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10가지의 기절인데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고 지금 얼핏 생각나는 거 보면은 친구를 사귈 때에 내가 이제 이루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이 있고 내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좀 베푼 것이 있으면은 빨리 잊어버리라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뭐 적선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헌신처럼 여겨버리라 그랬거든요. 신발이 이제 아주 오래된 신발은 뭐라 그러나 버려야 되잖아요. 다 떨어진 신발은 도저히 신을 수가 없는 것은 버려버리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남한테 이제 이렇게 베푼 것이 있다면은 그런 것은 헌신처럼 여기고 빨리 잊어버리라. 그런 문구가 있어요. 내가 또 은혜를 베풀고 그것을 가보를 바라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병은 한 가지씩 불로좀 먹으면 또 병이 없어지지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뭐 병이 너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중에 또 하나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굳이 이것을 밝히려고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이 또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 내 말만 싹 듣는 예스맨만 있기를 바라지 마라. 내 말 지독하게 안 듣고 말이지. 나를 이렇게 막 씹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꽉 진짜 채워라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수행하는 문을 삼아라 그랬다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랬거든. 사람 주위에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반대하고 막 심하게 내를 이렇게 막 질책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도를 성취해라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보왕삼매론에 내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기억나는 게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를 굳이 밝히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정말 나도 이제 이것은 체질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회사 나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직장 생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고 정년퇴직 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공무원 연금 받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문자 온 걸 보니까 봉급이 조금 올랐더라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랐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진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도 많이 참고 다 그래 해야 그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딴 직장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진짜 모함도 듣기도 하고 진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당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굳이 밝히려고 안 해요. 그냥 묵묵하게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바람과 함께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또 모든 길흉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로 마음에서 이루어지니까 뭐 그런 기절이 있는데 내가 그 기절은 영어로 한문으로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저게 그게 뭐냐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저 14살인가 15살 때 이제 서울역에 이제 붙잡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붙잡힌 사람들은 소년원으로 이제 다 송치가 되고 이러는데 그때 서울역에서 이제 있는 관계 되시는 분들 앞에 너 이게 뭐냐 이제 이래가지고 물으니까 이게 이제 책보따리가 놓으니까 이 책을 이제 아버지 책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은 다 공부한 책입니다. 이러니까 너가 이 어린 나이에 무슨 이것을 다 공부를 했느냐?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외워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책을 줄줄줄 외웠다고. 그 기절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 그 기절을 신인님께서 한 번씩 강의하실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줄줄줄 외우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래요. 거기 천식일남인가 그래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모든 기륭 행사 뭐 좋은 거 나쁘고 이런 것은 남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거. 자기 자신의 처세에 달려 있다. 이런 기질이에요. 그런 거 볼 때에 이제 남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남한테 굳이 이제 이렇게 밝히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 말이 또 마음에 와닿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시고 결국 또 이제 안티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또 많이 하셨고 참 안티 하시는 분들은 내가 봐도 많이 안타깝죠. 정말 신인님께서 정말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제 등극하실 날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태에 와가지고 끝부분에 와서 이렇게 돌아서니까 안티로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총재님이 이제 심려를 끼치는 조금 하늘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경비 이것을 100배로 갚아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참 이거 불경스럽느냐고요. 아이고. 말 못하는 이내 마음 몰라주는 그 사람아. 손인호의 짝사랑이 이절이 그겠다. 말 못하는 이내 마음을. 신인님께서 이제 참 정말 좋은 일 하신 거는 전부 다 보도 안 하고 말이지. 참 진짜 아무 죄가 없으시다고. 아무 죄가 없는데 위에서 이제 지시가 그냥 구속시키라 이제 이러니까 알아서 이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구속을 시켰는데 그때가 몇 년도냐고 2008년도잖아요. 2008년도에도 그랬는데 그 검찰들의 버릇이 그대로 지금 이어진다고요. 이어져요. 이거 김영삼 대통령은 내가 이게 부산시 서구에서 내가 태어났고,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 서구에서 국회의원을 계속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으로 말하면 목포에서 계속 당선됐잖아요. 그렇듯이 김영삼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9선 의원인가 그랬는데 한 번이 자기 이제 거제에서 당선되고 두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전부 다 내리 서구에서 출마해가지고 다 당선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니까 검찰의 버릇을 잘못 들였다고. 그게 참 남의 흠을 좀 집어서 참 미안하지만은 그런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1 대상자가 홍준표를 너무 키웠거든요. 홍준표가 검찰의 버릇을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박철원이가 너무 이제 이렇게 막 눈에 가시처럼
해대니까 제가 있거나 그럼 무조건 잡아 들리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보따니 이제 지시가 떨어지니까 홍준표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박철원 씨도 뭐 박철원 씨 같은 경우도 억지로 어거지를 써가지고 잡아놓은 그거거든. 그게 그때 이제 그런 버릇이 이제 자꾸 이제 나쁘게 길을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특수부에서 조작을 하고 막 이렇게 날조를 하고 지금 이까지 왔다고. 지금 이렇게 커질 만큼까지 다 커진 거야. 그래서 바늘 끝만 하나만 고무풍선이 이제 부풀 때까지 부풀어 가지고 있는데 바늘 하나만 탁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져버리는 이 상태라고 지금.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다음 정부는 무시무시한 정부가 들어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변희재 님이 이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나이는 원래 50살이지만은 이분이 나름대로 국내 정치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매가 튀인 거야. 물매가 튀니까 자기가 예측을 해요. 이 윤석열 정부는 오래 가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과도기 정부고 이 정부 다음 정권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정부가 들어선다는 까지는 이 사람이 알더라고. 그러니까 물매가 튀면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혁명재판소가 열린다 이런 말까지 해요. 변희재 대표 고문께서 혁명재판소가 들어서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막 앞으로는 이제 검사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와 이렇게 존경의 뭐 대상도 되고 와 이렇게 야 이렇게 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저 바뀌게 되면은 검사하면 아유 나 검사 아닙니다. 검사해라 그러면 아이고 도망가는 그 팔이 된단 말이에요. 다음 세상은 그래 돼요. 마치 원이 하니까 고려 시대에 이제 태조가 그 왕건이잖아. 왕건이 한 500년 동안 해먹어 이제 대통령 왕으로 있을 때는 왕시성 가진 사람은 목에 힘줬지 않겠느냐고. 내가 임마 왕시다 그러면은 이거 임금님이 이 왕시니까 자기도 성이 왕시면은 그래도 뭐 기분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이 이제 고려가 망하고 이시조선이 이제 들었으니까 그 왕시성을 다 이렇게 씨를 말리는 정책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것들은 강화도 가가지고 살아라 이러니까 말이지. 좋습니다 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한복판에 가가지고 말이야. 그냥 배 밑을 구멍을 뚫려가지고 다 이제 수장을 다 시켜버렸거든. 그 왕씨들 씨를 말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왕씨 아닙니다. 옥씨입니다. 이래가지고 임금왕자 옆에 점 하나 찍어서 옥씨입니다. 그리고 왕자 옆에 이제 테두리를 입혀가지고 나는 전씨입니다. 이제 이랬고. 얼마 전에 이제 신인님께서는 윤씨도 이제 그때 나왔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씨, 전씨, 옥씨는 왕씨가 이제 바뀐 거란 말이야. 너무 이제 왕씨라 그러면은 행세를 못하니까 그렇게 바뀌듯이 앞으로는 검사는 이제 AI 검사 시대가 되고, 검수완박이 돼요. 검찰들의 이제 수사권을 완전하게 이제 박탈당하는 그런 세상이 돼요. 그게 틀림없어요. 검수완박, 검사들은 이제 아주 힘을 못 쓰는, 그럼 뭐든지 그렇잖아요. 너무 만땅 곳까지 차버리면 그 다음에는 펑 하고 터져버리고 이제 이것은 그래 된다고. 혁명재판소가 들어선다는 그런 말을 해요. 변희재님께서.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정부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 정부가 누구냐고. 변희재님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 되리라고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죠. 그런데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변희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가 가장 높으냐, 이제 이렇게 볼 때에 허경영 대통령의 이제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걸 못 기다려 가지고 말이지. 그 안티하는 사람 중에 내가 좀 몇 분 알고 있잖아요. 있는데, 아이고, 그 미국에 2018년도에 신인 총재님께서 이제 미국에도 그때 8번인가 갔다 왔었다고. 근데 그 미국까지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게 따라가 가지고 뭐 선글라스 끼고 뭐 더 그런 분도 있었는데 내 이름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분들께서 하루바삐 이제 좀 지금이라도 용서가 가능하니까 돌아오기를 참 진짜 축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거기로 신인님 다 용서하고 신인님께서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니까 지금이라도 참여하고 뉘우치고 이제 돌아오시면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신인님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이 다 하늘궁으로 모이든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뭘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난리 천둥을 치냐고. 아이고. 그리고 사람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람은 남한테 설령 베푼 것이 있다 하더라도 헌신처럼 여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경영 우리 신인님을 따르는 분들은 초종교단 말이에요. 초종교라고 하는 건 종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단 말이에요. 종교의 단계 밑에 뭐냐 철학의 단계가 있고 그 밑에 예술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진선, 미, 성,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 단계 위에 이제 초종교가 아니냐고. 그 진선, 미 단계 밑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심이 맑아야 되고 내가 이 이야기는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지금이 이제 소환 지났고 소환이 1월 6일이고 말이지. 그리고 이제 대한이 1월 6일은 지났잖아요. 소환이 지났고 1월 20일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대한인데 소환 대한 이때 요 사이가 되면 요 한 보름간이죠. 소환하고 대한 요 사이에는 내가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니까 우리 회사에 이제 가면은 내가 이제 주로 이제 험한 일을 많이 하니까 수돗물이 얼어버리면은 내 하는 업무가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수돗물이 너무 날씨가 추우면은 이제 그 전날 이제 수돗물을 좀 털어놓고 이제 퇴근을 해요. 그리고 그러나야 물방울이 줄줄줄 나와야 물이 계속 얼지 않고 나오는 것이지. 문을 잠가놓고 물을 앓기 위해서 물을 잠가놓고 가면은 그 다음날 얼어서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소한 대한 그 15일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제 재래식 집이니까 수돗물이 집에 얼어버려요. 얼어버리면 이제 화장실에 이제 물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진짜 화장실을 못 쓰니까 얼마나 힘든 생활을 내가 불과 얼마 전에도 했다고. 겨울 되면 그래서 내가 항상 비상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이 금년에는 이제 이렇게 소한 대한 요 기간에 춥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다행인데 그런 혹독한 겨울을 내가 여러 번 겪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고통을 겪었고 집에서도 이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대소변을 못 보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경전철 타고 이제 경전철 역에서 이제 내가 또 대소변을 볼 때가 있었다고. 여기 이제 못 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물이 안 나오니까 쓸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진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한번 보낸 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수돗물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진짜 털기만 하면 물이 샥 나오니까 얼마나 편리하느냐고. 그런데 사막에서 말이지. 사막에서 이제 해외여행 여행한 사람이 거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죽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구사일생
천신만고 그때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와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래 자빠졌어요. 왜냐니까 한국에 보면은 말이에요. 공중 화장실에 틀면 물이 샥 나오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천국이 따로 없다. 이렇게 자기가 느꼈다고 하는데 어디 가는 이제 물은 다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라비아 아니 저 사막에서 그렇게 물이 없어서 식수가 없어서 고생한 사람들, 또 겨울이 돼가지고 소환 대한 추위 때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얼어서 안 나와서 고생한 사람들로 보면은 수도꼭지 틀면 물이 싹 나올 때 그거 귀중하게 여긴다고. 그렇듯이 뭐냐 하면은 또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은 나는 출발 자체가 뭐냐 하면은 내 인생을 출발할 자체가 뭐냐 하니까 아주 이제 중학생 이 무렵부터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이 뭔가, 지혜스러운 사람. 오늘 내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저 마동석 씨라고 그 영화 배우죠. 이분이 세금을 지독하게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더라고. 그게 이제 자기 집에는 보니까 뭐 골드바라든지 뭐 금덩어리 이런 것도 있고 막 현금 다발도 있고 다이아몬드 뭐 엄청 그런 게 많아요. 고급 시계, 막 고급 반지, 금, 그리고 현금, 달러 이것을 꽉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이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방세, 국세 이거 합쳐가지고 40억, 50억 이렇게 체납 되시는 분들 요리조리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심지어는 또 몇백억도 안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마동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이제 이제 같은 팀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세금을 다 이제 받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뭐 영화인지 드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내가 한 3시간 정도 보니까 이제 이제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이제 두뇌하고 그것을 추징해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두뇌 싸움을 하는데 그 상대방보다 두뇌가 더 높아야 그 세금을 추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결국 이제 세금을 추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았는데 누가 과연 그 고단수인가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라면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가 죽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떠한 사람이 가장 지혜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요 때부터. 그럴 때에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은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님을 만나야 그런 것을 빨리 이제 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접을 붙여야 되잖아. 고엽나무에 접 붙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그런 스승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철학, 이제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의 이제 대가 스승님들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런 길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불교연구원장님, 이기영 박사님, 원효 스님의 화신이하고 불교의 화신, 나는 그래 봐요. 그래 봅니다. 불교가 인간이 돼가지고 계시는 분, 원효 스님의 화신, 이분이 이기영 박사님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그 자체, 기독교의 화신, 고형범 목사님, 그리고 이제 김영석 교수님. 이런 분을 이제 스승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 한 끝에 내가 뭐 다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는 없고 뭐 나중에 이제 기독교 성직자들, 성직자 그리고 이제 좀 기독교계에서 이제 아주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강의를 하면 내가 말을 좀 쉽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을 못 해요.
겨우 이야기해봐야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를 죽여라 이제 이 말밖에 못한다고. 그 말은 이미 공안으로 돼 있는 말이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나머지 좀 내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못해요. 왜냐하니까 오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내가 변희재씨 이야기 하나만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변희재 씨가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이제 강동서라든지 미디어워치에서 하는 방송을 내가 그 유튜브로 바로 올리지를 못해요. 올리면은 우리 이제 그 국가혁명당 우리 카톡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여러 이제 그 고문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삭제하세요 이제 그런다고. 그리고 대체로 보면 우파가 속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승국이라든지 또 뭐 박상원 씨, 우리 정치 읽기, 그 다음에 이봉규, 그다음 서정욱 변호사, 그 다음에 김채환의 이런 사람들 유튜브로 계속 잘 올려요. 그런 방에 이제 변희재 씨 이런 걸 유튜브로 올리면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 안 올려요. 내가 이제 소화를 해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이분들이 내 유튜브를 잘 안 보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나나프리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의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지금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내가 이제 또 진짜 하고 싶은 그런 말 중에 신관, 하나님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못하면 오해를 해가지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함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나중에 이제 신인님께서 이제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종교는 없어진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100% 다 신인님께 이제 귀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불교로 말하면은 귀의를 하게 되고 다 찾게 된다고. 그럴 때에 내가 이제 그 종교 지도자, 목사님들, 또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말은 그렇고, 여하튼 나는, 그리고 이제 또 강정산을 또 신앙을 또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내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내가 이제 내 별명이 공무원 생활할 때는 상제님이에요. 왜냐하니까 강정산을 이야기를 항상 하니까 강정산 상제라잖아요. 그러니까 강정산 상제님 이야기를 하니까 내보고 상제님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내가 받았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 기독교 또 불교 강정산의 가르침의 총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지상 성경 세계를 여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유일하게 이분이시다 말이에요. 딴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이 현실의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만드실 분은 이 현실 정치 세계의 대권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권을 잡아야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바꾸더라도 선거 공약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16번째 유엔 혁명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야 돼요. 이전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고 유엔 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로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이래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판문점으로 유엔을 옮겨가지고 한국이 세계 통일을 주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 전쟁이 없고 기아가 없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끊임없이 대통령에 출마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유일하게 허경영 신인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딴 분들은 그런 불로이를 만들 수 있는 권능이나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그냥 꿈속에서 뭐 우주의 최고 높은 신과 대화를 하고 있다. 뭐 자기가 제2의 강정산이다. 제2의 뭐 석가다. 제2의 예수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런데도 그 신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 다 돌아온다고. 다 허경영 신인님 앞에 다 오게끔 돼 있다고요. 그때에 이제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나가서 이제 진솔하게 이야기를 그때 가서는 또 하겠죠. 그건 그렇고 그렇게 나는 겪어왔기 때문에 신인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런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우주가 무너져서 가루가 되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치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유튜브 방송이 1000개가 넘은 지가 상당히 오래돼요.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한 1100개 정도 될 건데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한테 딱 2개는 내가 아주 필요해. 왜냐하니까 2020년 4월 15일 밤에 내가 한 방송이 있고 유튜브 방송이 있고 2022년 3월 9일 대선 끝나고 그 다음날 3월 10일 날 방송한 것이 내가 유튜브 방송한 것이 1시간짜리가 있고 이래요. 그 2개가 제일 중요해요. 총선에 모든 사람이 다 떨어지고 이번 대선에 신인님께서 이제 그 대선에 낙선을 했었을 때에 내가 느낀 감정한 거, 그 기록이 중요하다고. 그건 뭐냐? 비록 이렇게 됐지만은 신인님의 시대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멀지 않다. 반전을 통해서 반드시 된다. 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 안티님들 좀 돌아오기를 진짜 두 손 모아 기다리고 또 바라는데 이번에 그 안혜욱 선생님께서 원래 이분이 85세고 정대택님은 이제 75세고 그렇죠. 지금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도 이제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데 거기 이제 김건희 여사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대한민국 사람의 이제 70%가 김건희 여사가 어떤 길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릅니다. 70%는 잘 모르니까 김건희 여사님이 원래 이름은 김명신이죠. 이제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올 7월 달에 이제 개봉을 해요. 그리고 강진구 기자가 이제 2022년 7월 19일, 20일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진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격도 하고 2022년 7월 19일 날 밤에 9시에 이제 그때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청담동 그 부근에 논현동 그 부근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 있었다고 하니까 왜 대통령이 없으면 왜 그런 경계 활동을 하겠느냐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모든 것이 진실이 다 드러나고 또한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어떤 내 지인한테 아주 내하고 이제 가까운 지인이죠. 그래서 내가 책을 사보라 이제 이래 가지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께서 책을 한 권 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책이에요.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래가지고 책 표지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고 그게 이제 2016년 12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이제 탄핵당할 때에 검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밝혀놓은 책이다 말이에요. 그 책을 나는 이제 부산 서면 영광도서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책이 나오면은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발간이 되니까, 오면 내가 가서 이제 사고, 내가 이제 아는 그 지인한테는 내가 책값을 보냈어요. 19,000원을 주면서 책을 사서 꼭 읽어라. 이거는 대한민국 지성인이라면은 봐야 될 책이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책을 하나 선물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가도기 정부니까 아마 금년 상반기는 못 넘기지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이제 양문석 박사라든지
안혜옥 선생님, 그리고 이제 뭐 김용민 박사,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그 김태영 그런 분, 심리학자죠. 이런 분들도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진실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나경원 씨가 국민의힘 대표로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기후 기후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노령화 사회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이제 이렇게 사표를 내니까, 노령화, 저출산 노령화, 사회, 위원회, 그게 이제 사표를 내니까 해임을 시켜버리더라고. 기후대사 여기도 해임시켰고, 두 가지를 다 해임시켰거든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뜻이 더 강하지 않았나. 이제 김건희와 나경원과의 이제 싸움에서 이제 막 그런 것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말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나경원 입장으로 봐서는 나는 이제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의 사선 의원이고 말이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하면서 이제 러브 모텔이지, 모텔 러브 모텔을 하는 그 딸이고, 또 학력도 전부 다 뭐 허위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 빼버리게 되면은 우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학력이단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맨 밑둥이 잘못된 거니까 그걸 뽑아버리면은 우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쌓은 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해가지고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이제 뭔가를 이제 보였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초대 자체를 못 받았잖아요. 막 그런 감정이 이제 있고 이러는 건데, 결국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수양 부족이야. 남한테 원망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굳이 그것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남한테 베풀었으면은 그것을 잊어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경원 씨도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은 거는 사실이지. 그럼 그걸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평면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하고 좋은데 말이지. 지금 이제 뭐 장관급 자리를 2개나 받았단 말이야. 기후 대사, 그리고 이제 노령화 저출산 위원회, 그게 부위원장직 같으면 2개를 받았는데도 모자란단 말이야. 자기는 부총리급이나 국무총리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고. 기본적으로 수양이 안 돼 있잖아. 내가 남한테 베풀었다면은 그 절대 잊어버려야 돼요. 천정배 국회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을 유일하게 지지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법무부 장관직 받았으면은 이것매도 감지덕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원하니까 그게 돼서 트러블이 생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남한테 베푼 것이 있으면은 속히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거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다 그런 수양이 안 된 사람들이 지금 법무부 장관도 되고 대한민국 웃대가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놈의 세상이 뭐가 되겠느냐고. 범소유상이라고 하는 게 개시 험한 것이거단 말이야. 아이고, 마반야 바람일다 심경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 시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 일체 고액을 했다. 사리자야 시제법은 공상이고, 사리자 색불이공 공물일색 색적시공 공적실색 수상행식도 역부역시하고, 사리자야 시제법은 공상인데 그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안입이설신의 무색석향미촉고 무안기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이 무소득고 보리살다의 반야바람일다고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효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고 덕안욕따라 삼약삼보디. 이런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 힘이 있거든. 어디 가서라도 하다못해 국어 공무원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야. 아이고,
사람들 참 맑은 공기 마시는 것에도 고맙습니다 말이야. 맑은 물 한 잔 마시는 것에도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저 분수에 쓸데없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아이고, 그냥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두 팔로 이렇게 물건만 들 수도 있고 말로 이렇게 말할 수만 있는 거에도 감지덕지하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많이는 1인을 위해서 있단 말이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 하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다 고마운 사람들이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돈 뭐 몇억 몇십억 탈로 하는 사람들 말이야. 세금 안 내는 사람들 그거 보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행설수설 하는데 여하튼 뭐 사필귀정이니까 그리고 이제 검사들의 시대는 끝이 난 거예요. 대한민국이 완전 바뀐다고. 완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국방부 장관이 이제 원래 두 사람인가 뭐 구속돼 가지고 지금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좀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은 뭐 그렇잖아요. 무시무시한 정부가 들어선다고. 그래가지고 계엄령을 내려서 하루 저녁에 전부 다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사람들 지금 대상을 이제 다 뭐 그것이 이제 대상 갈 사람을 이번에 이제 다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갈 사람인지 안 갈 사람인지 이번에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참 아까도 말했지만은 천부경 말고 칠성경 참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뭐 칠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읽어줄 사람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전에 우리 여기 마산에서 치과 의사 하시는 우리 위원장님, 그분은 축복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도 해주고 싶고 저 사람도 해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듯이 내가 이제 칠성경을 읽어주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간지를 제가 많이 알아요. 갑자, 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심, 임신, 계유, 그 다음에 이제 갑신, 을류, 갑신, 을묘, 갑술, 을래 11문자가 갑술, 을래,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그 다음에 갑신이지. 갑신, 을류, 병술, 정예,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그 다음에 병신, 정유, 무술, 기예, 경자, 신축, 이민, 계묘 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은 그 60간지 가운데 한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60명을 해주면 60간지가 벌써 몸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사촌 동생들이 많아요. 사촌 동생들마다 전부 다 야도 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 동생들이 내 밑에 바로 친동생이 무술생이고 그 밑에 있는 동생이 경자생이고 그 밑에 있는 동생이 이민생이고 사촌동생이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동생이 갑진생이고 1964년이 갑진이라고 내 사촌동생들이 그 갑진이 있어요. 갑진 그 밑에 또 사촌동생이 을사생이고 그 다음에 1966년까지 병호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67년이 정미생이고 68년이 무신생이고 70년생이 이제 경술이고 71년이 정예 경술 정예 그 다음에 이제 72년이 임자생이거든. 내가 포항에 양산에 있는 내 동생이 이제 72년생이 있어요. 그 밑에 또 뭐 동생들이 또 74년생에 이제 내가 우리 삼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갑인생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5년생 또 내 사촌 동생이 있으니까 을묘생이라고. 갑인 다음에 을묘거든. 병진 정사 무호 다음에 김희생이 또 이제 내 사촌 동생이 있어요. 김희생 다음에 이제 경신 신유생이 또 사촌 동생이 있고 신유 다음에 임술생이 또 사촌 동생이 있다고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14남매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 사촌 동생들 전부 다 건강하고 부자되라고 이렇게 간지를 읽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칠성경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 진중천 대신 상조군글 하부 울륜 조리건기 통제건군 대개탐남 문곡거분 녹전 연전 무고 파군 고상옥 항자미제군 대주 천재세 인미진 하재불멸 하북구증원 항전기 내야바신
청강소지 주야상윤 속거소인 개축생 호도구령 견존의 영모장생 삼태 허정육순곡 생생하 양하호와 형하 허신인 괴작관행하 보표 존재 거금여 율령 그것을 행복을 비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인수 선생님의 추억의 소야곡을 한번 내가 들어보고 따라 불러봤어요. 그래서 이절이 그 기절이 마음에 와닿아요. 바람결에 너의 소식 전해 들으면 행복을 비는 마음에 달프고나 불러도 대답 없는 흘러간 사람 차라리 잊으리라 차라리 잊으리라 맹세슬퍼다. 참 그 사람 얼굴도 보고 싶네.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몸부림치며 울며 떠난 사람아 저 달이 밝혀주는 이 창가에서 이 밤도 너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노래 부른다. 영영 어영영